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은 가운데 제약주가 또 이렇게 뜨겁네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한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들의 흐름이 코스피가 지금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오늘 밤 11시경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PPI는 발표가 됐고 CPI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4시에 발표될 FOMC 회의에 이제 중요한 이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선뜻 매매하기 어렵죠. 근데 시장에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중국발 이슈이긴 합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과연 매출이 급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쪽들의 일부 트리거가 있죠.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뭐가 움직였죠? 그 문화 콘텐츠들이 움직였죠. 우리가 이제 내일 아바타 2가 개봉이 됩니다만 벌써 내일 개봉인데 오늘 꺾였어요. 물론 이제 CJ, CGV가 뭐 12 전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전엔 뭐가 움직였었죠? 그 중국이 똑같은 중국 뉴스인데 중국이 이제 시위 때문에 코로나 방역을 해제한다 해서 리오프닝들이 움직였어요. 불과 2, 3주 사이에 지금 움직였던 종목만 해도 이렇습니다. 그전에 또 뭐가 움직였죠? 원전과 관련해서 방산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방산주들과 원전 관련이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건 벌써 한 달 전에 올랐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한 달 사이 어땠죠? 주가가 다 하락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체력이 많이 약해졌고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느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테마들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테마들은 한 3주 정도, 2주 정도 갔었던 것 같고요. 네. 문화 콘텐츠는 고작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이 약하다 보니 그 안에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되는 건지 우리는 차근차근 시장 안에서의 종목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K-팝 월드투어 확장의 최대 수혜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4분기 호실적도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47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요? 예. 디어유의 주 마케팅 포인트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마케팅 포인트요? 예. 디어유의 경우에는 그런 엔터 사업이라던가 우리 굿즈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네. 그런 굿즈와 관련해서 또 IP와 관련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잘 드렸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를 생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구조를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디어유는 뭐냐면 정연 아나운서 같이 훌륭한 우리 아나운서와 소통하고 싶으신 그 시청자분들도 분명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댓글창에서 소통하는 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뭐 모임방 같은 단톡방 같은 거 그런 걸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연 아나운서라는 훌륭한 아나운서와 여러분들이 소통하기 위한 방을 만들어준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BTS와 뭐 소통하는 방을 만들어준다. 거기에 따른 수익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뎁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티스트와 뎁스 강화. 뎁스라는 게 서로 간의 관계잖아요. 이걸 강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독자가 늘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3분기에 154만 명의 구독자가 있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145만 명의 이제 구독자가 3분기에 있었는데 4분기 때 1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플랫폼화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4분기 매출액도 133억, 매출액이 100억 대밖에 안 돼. 하지만 OP 마진이 무려 35%입니다. 영업이익이 47억 정도 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 구도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은 이 160여 명에 달한 사람들의 구독료가 중요한 매출처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 대한 수수료라든지 엔터사에도 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여기 뭐 아티스트가 대화를 한다 그래서 당연히 디어유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또 수수료도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따라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늘어남으로써 구독료가 늘어나는 것 플러스 네. 반면에 지급 소수료까지 늘어난다는 점, 이 점이 디어유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물론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사업 모델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MZ세대 사이에서 특히나 Z세대 사이에서 이렇게 나의 팬과, 그러니까 그렇죠. 나의 아티스트와 팬이 직접 1대1로 대화하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주말에 네. 그 인사동에서 백종원 씨를 길거리에서 만났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백종원 씨 동생분이 거기서 이제 전시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근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백종원 씨도 좋아하고 소유진 씨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이를 먹긴 했지만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금 인스타 말고 개인적인 소통 창구가 있다면 저도 가입하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1대1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도 그들이 남겨주는 메시지 하나에 네. 팬들은 울고 웃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버블이라고 디어유가 그 버블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 투어 수혜주라고 보이는 게 월드 투어를 하면 할수록 전국 각지, 전 세계 각지에 팬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공연장, 그 아티스트 공연장들 가보면 네. 내가 그냥 뭐 친구 따라 갔다가 팬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 상황들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버블에 지금 현재 65개 에이전트, 그러니까 에이전트라고 한다라면 그 이제 그 가수들을 관리하는 그 에이전트가 65개고요. 여기 119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티스트 수는 162명이 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팬덤 뎁스를 확보한 JYP라든지 SM의 아티스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K-팝이 내년도에 한국, 미국, 일본 집중됐던 월드 투어가 동남아, 유럽까지 이제 확대되고 횟수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불과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화도 좀 많이 보시고 공연도 보고 하시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아티스트 분들은 글로벌 시장을 이제 석권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버블 갔더니 정말 눈으로 보니까 K-팝 그 아티스트들이 너무 좋네. 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방법은 없는가? 바로 이제 버블 또 가입하게 되고 여기에 구독료가 들어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디어유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무엇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제가 알기로 디어유가 상장했을 당시에는 이 엔터에 대한 또 IP에 대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을 네. 때여서 디어유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새내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담아보셨을 거예요. 투자 아이디어로 뭘 가져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젊은 분들에게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지만 네.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없다라는 것들 물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는데 이 페이지에 있는 표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사업 모델은 우리가 구독자에 대한 서비스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좋죠. 반면에 구독자가 늘어나는 만큼 상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도 늘어납니다. 표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표를 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구독자와 비용의 증가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오른쪽을 보게 된다라면 영업수익을 놓게 된다라면 작년에 400억에서 올해 500억 수준, 내년도에 800억 수준까지 해서 증가율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디어유가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만들어지면서 2021년에 폭발적인 증가 이후에 올해 약간 스테디하게 됐고 내년도에 폭발적으로 60%가 증가죠. 자, 그런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 작년에 270억, 올해 320억, 내년에 460억의 비용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이 늘어나는데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수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가파르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이제 올해까지는 차치하더라도 내년도에 영업수익은 60%가 늘어나지만 비용은 40%가 늘어난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죠? 늘어난다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올해 OP 마진이 34%에서 내년에 OP 마진이 40%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이해할 때 디어유뿐만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서 매출 원가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다이소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그 비용 증가보다 매출 증가가 빨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이소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수출에 대한 환율 때문에 원가가 올라갔다. 근데 국내 판매가는 못 올린다. 그럼 적자가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우려감들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디어유에 대한 키움증권 리포트는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말씀하신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게 되면 네. 리포트가 또 업데이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팝 월드투어 확장의 최대 수혜라는 제목의 리포트였고요. 여기에 기대되는 플랫폼 효과라는 답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디어유 받고 이어서 두 번째는 현재 시장, 특히 중국이 열린다라고 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한번 효성 TNC를 보겠습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 역시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결국 나타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열린다.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면 옷을 사게 될 테고 네. 또 중국에서 우리가 그 레깅스 판매 때문에 효성 그렇죠. TNC가 주목을 예, 받았었잖아요. 스판덱스 지금 현재 시황은 어떻습니까? 예, 스판덱스 이게 이제 많이 팔면서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아이템입니다. 작년에 저한테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한번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몰래 입어보라고. 제가 이제 그랬나요? 그런 질문을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네. 저는 이제 그 레깅스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한 건 아니죠. 더군다나 제가 입어볼 리도 없고. 근데 이게 굉장히 그때 주가가 탄력성이 좋았고 이게 굉장히 호황이었다라는 거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농담 삼아 한번 이제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야 이걸 얼마나 편한지 편하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집에서 물어보면 편하니까 입는다라는 건데 그걸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긴 했었어요. 어찌 됐던 자 이제 글로벌 스판덱스 판매 1위입니다. 1위고 주가가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하락했었던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제 그 봉쇄 정책에 따라서 안 팔렸고 또 이 스판덱스가 잘 팔리면 모든 기업이 그렇죠. 뭐든지 잘 팔리면 증설을 하는데 그런 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재고가 50일 정도까지 재고가 이제 쌓여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은 가동률이 이제 그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재고 일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기저 효과는 없을까요? 지표가 좀 나쁘다던데. 근데 그 효성 그룹주들이 네. 코로나 시기 때 오히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기업들이 맞아요. 많았고 예. 이게 좀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부진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석유화학 이제 제일 끝단에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SOL 같은 정유회사가 있고 네. 여기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쪽에서 이걸 정제를 해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게 효성 TNC 같은 그런 경우죠. 그런데 효성 TNC 같은 경우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스판덱스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 됐었던 부분들인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 둔화가 이제 딱 됐고 두 번째는 그 그룹 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삐그덕거리는 면들이 있어. 올해 초에 이제 두 그룹이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가 롯데고 하나는 효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 이제 극단적으로 좀 드러난 거고 효성은 그런 거에 좀 잠재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역기저 효과는 좀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레깅스를 사신 분이 올해 또 사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 급격한 수요만큼은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거. 작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5벌을 샀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교체로 한두 벌 교체한다라고 본다라면 역기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거를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 회복이 되는 하겠지만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이 현재 아직까지 셧다운 상태에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내년 3월 전인대 이후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당장 나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내년 3월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작가님한테 이제 여성분이니까 물어봤는데 이게 레깅스라는 게 어떤 계절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활동성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우리가 추우면 헬스장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네. 좀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봄이 좀 돼야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효성 TNC의 리포트를 보고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표를 통해서 우리가 뒤에도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표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포트를 직접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수요 회복들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그리고 중국 경기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라기보다는 좀 부가적인 소비재 쪽이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기 회복과 저는 관련이 있다. 두 가지죠. 경기 회복과 리오프닝과 관련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레깅스, 특히나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레깅스를 소비하지만 워낙 중국 시장은 그 크잖아. 인구수 자체가 맞습니다.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열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소비가 살아나느냐,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살아나느냐, 그 점이 효성 TNC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뽑아주셨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지표에 집중해보자 한 줄 평으로 정리해드리겠고요. 오늘 두 가지 리포트 차영주 수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